반도체 제조 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칩스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미국 내로 특히나 파운드리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냥 주기에는 이제 너무 아까우니까 보조금은 줄 테니까 지분을 내놔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보조금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을 이미 확보를 했고, 이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지분 확보를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해서 계속 간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요즘 반도체판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정부 삼성전자 지분 인수 검토, 그리고 HBM4 샘플 합격 이슈, 그리고 소보린 AI까지 오늘 이형수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IT 전문 기자,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 나머지 한 10년 정도는 여의도에서 이제 투자 업계에서 이제 테크 산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로 반도체, 뭐 요즘에 주로 관심 있는 쪽은 AI, AI 혁명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AI 템베거 투자라는 이제 책을 새로 내서, 작가로도 세 번째 책을 썼습니다. 네, 대표님,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지분 인수 검토 보도로 요즘 시장이 참 핫한데요. 보조금 대신 지분 투자 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이제 미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반도체 기술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설계나 이런 이제 무형적인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집중돼 있고, 반도체 제조 쪽에는 기술이 이미 아시아로 넘어가 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제조 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칩스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미국 내로 이제 어떤 특히나 파운드리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돈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기에는 이제 너무 아까우니까 대신에 보조금은 줄 테니까 지분을 내놔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계약 위반인 거죠. 일종의 뭐 미국 정부가 이건 뭐 거의 사기를 쳤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사실 그러면 보조금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뭐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을 이미 확보를 했고, 이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지분 확보를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해서 계속 간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어떤 게 더 클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진 않죠. 원래 보조금 준다고 해서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 지분을 내놔라고 하는 상황이면 썩 달갑진 않는데, 근데 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뭐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거 또 우리가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다 보니까 이걸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좀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정부의 지분을 받으면 일단 미국 기업의 주다는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관세라든지 최근에 어떤 비관세 장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고객 유치를 못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또 미국 정부의 지분을 받는 걸 계기로 또 빅테크들의 투자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미국 법인만 따로 떼서 뭐 빅테크들로부터 이제 지분 투자를 받아서 뭐 상장하는 모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안 좋은 점은 미국 정부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경영에 간섭하거나 이제 미국에 유리하도록 뭔가 이끌고 가려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아마 미국 정부의 지분을 받게 되면
미국한테 조금 이제 우호적이지 않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좀 타깃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삼성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뭐 인텔이나 미국 정부 지분을 받는 기업들이 다 전반적으로 다 직면하는 문제라고 봐야겠죠. 근데 미국에서 만약 지분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까지 지분을 요구하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투입하는 금액 기준으로 보면 뭐 지금은 뭐 2, 3% 수준 내에서 아마 지금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그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추가 지분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뭐 어떤 이야기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TSMC와 삼성 이 경쟁 구도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일단 그 지정학적인 변수로 보면 TSMC하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경쟁하는 그 구도로 보면 우리한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이 자기네들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이제 뭔가 공급망을 변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TSMC가 첨단 파운드리에서는 너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미국 국익에는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뭐 삼성 파운드리를 좀 키워서 뭔가 견제하려고 하는 니즈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내 투자 이 움직임에서 보면 TSMC도 미국 내에다 투자를 했고 삼성 파운드리도 미국 내에 투자를 했지만 두 회사 간의 확연한 스탠스의 차이는 삼성은 최첨단 공정인 2나노를 테일러 팹에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금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그 테슬라의 최첨단 AI6라는 칩을 생산하기로 했고, TSM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만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 보니, 그리고 이제 대만 정부의 지분도 많습니다. 거의 대주주에 준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1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최첨단 공정, 지금 최첨단 공정은 2나노죠. 2나노 같은 거는 본사에서 먼저 하고, 해외 팹 같은 경우는 한 세대나 두 세대 뒤처진 공정을 보통 셋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최첨단 팹을 가져와야지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더 예뻐 보이겠죠. 그래서 TSMC는 좀 더 손을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팹리스 업체들이 좀 더 이제 삼성 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뭔가 변화를 주거나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이 TSMC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실까요?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요. 지금 보면 한 세대 정도는 기술이 뒤쳐져 있다고 봐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TSMC가 워낙 잘하고 있죠. TSMC가 10나노 미만부터는 삼성 파운드리를 계속해서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오히려 더 벌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질서 변화에 따라서 뭔가 구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한테 기회가 온 거지, 만약에 기존에 그냥 경쟁 질서대로 계속 갔다 그러면 TSMC의 압도적인 경쟁 우위가 더 지속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TSMC보다는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봐야 될까요? TSMC도 좋은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TSMC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요.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있고 거기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전장도 있고 종합 전자 회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 파운드리 모멘텀으로 삼성전자 주식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이게 굉장히 뭐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조금 이제 미흡하고요. 삼성 파운드리에 뭔가 이제 지금 모멘텀을 열었기 때문에 메모리 쪽, HBM이나 이런 쪽에 이제 동향을 보면서 약간 투자 스탠스를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HBM 쪽을 약간 길게 끌고 가려는 의지가 많이 보일까요? HBM은 이제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HBM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AI 밸류 체인, 그러니까 AI 반도체 밸류 체인에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이제 타깃으로 지금 이제 내년에 굉장히 좀 이제 의미 있는 비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그런 HBM 관련된 그런 반도체 칩이 그럼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까요? 올해 시장을 놓고 보면요, 사실 엔비디아가 전체 AI 반도체, 우리가 AI 가속기라고 하는 시장에서 거의 85에서 90%가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AI 반도체 그러면 엔비디아의 거의 뭐
뭐 치환될 정도로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내에서 HBM 공급 비중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어떤 공급이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진입을 막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좀 의미 있는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정도 되면 이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요? 일단 모멘텀으로 보면 뭐 그동안 워낙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감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라는 모멘텀 하나를 열어줬고요. 이제 HBM에서 이제 뭔가 투자자들은 지켜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파운드리와 HBM이라는 양축이 선순환 구조로 그냥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이 업사이드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게 두 개에서 많은 분들이 뭐가 더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둘 중에 어느 회사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건 사실 그 회사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네. 이제 시장에서 어떤 정도의 지금 밸류를 인정받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력이나 지금 회사 경쟁력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더 지금 뭐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살 필요는 없죠. 만약에 두 개 다 산다 그러면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SK 하이닉스의 7, 뭐 삼성전자 3, 요 정도가 지금 저는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대표님은 이제 HBM하고 파운더리 산업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좋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네. 밸류는 네. 뭐 굉장히 싸지만 앞으로는 이제 재료들이 붙고 있잖아요. 모멘텀들이 더해지면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이제 좀 부각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익 개선 측면에서 보면 일단 뭐 올해는 그 이익 부분들이 EPS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데 내년에는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뭐 계기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1년 내 반도체 업황 전망과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한 덩어리로 산업이 그냥 같이 굴러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AI하고 논 AI를 발라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보는데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요의 한 40% 이상이 지금은 데이터 센터 서버 쪽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AI 밸류 체인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가 이제 한 50%뭐 이 정도 비중이 될 거예요. 두 개 합치면 50%, 한 40% 중후반 정도 될 텐데 이쪽은 논 AI라고 봐야겠죠. 네. 네, 그쪽은 그리고 이제 B2B, B2C 이렇게 이제 좀 발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AI 쪽 수요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B2C 쪽 그러니까 이제 논 AI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관세 부과 영향이 요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내구 소비재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이 가격에 대한 저항 때문에 수요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B2B 쪽 수요, 특히나 AI 쪽 수요는 좋다. 계속 언제까지 내년까지는 좋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의 영향을 좀 지켜보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최근 시장에서 이거는 조금 한국에 대해서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다. 약간 한국에 대해서 조금 박대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6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시 부양책,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은 굉장히 세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상반기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1등이었어요. 상승률이 1등이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나 이런 부분, 세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 주가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조금 눌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책의 방향성이 전환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랠리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맞물려서 이제 어떤 그 AI 쪽의 어떤 투자 지속성, 요게 이제
특히나 지금은 이제 AI 캐펙스 투자라고 하는 자본 지출이 제일 중요한 쪽이 빅테크들이잖아요. 그럼 빅테크들이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내년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거든요. 그거하고 좀 맞물리면 연말에 조금 그래도 강한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소부장주들,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중심으로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일단 2분기 실적은 네.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됐고요. 예, 그 생각보다 이제 테크를 놓고 보면 미국의 테크들은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많이 났고요. 그 어떤 당초 예상보다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았고 국내 테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컨센보다는 약간 좀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여기에 아무래도 환율 영향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 1,46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세일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2분기에는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1,350원, 60원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 분기만에 100원이라는 환율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는 수출 기업들한테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요 환율 영향 때문에 조금 이제 수출에서 이제 환차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환율이 1,300 후반대까지 왔기 때문에 또 3분기에는 수출 기업들이 좀 괜찮아질 수 있다. EPS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전반적인 국내 기업들의 EPS는 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가이던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라면 지금 뭔가 투자를 할 때 관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분할 매수로라도 조금씩 사놓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예전처럼 아무 종목 사면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AI 쪽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9월이 저는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9월이 안 좋고 9월, 10월부터 약간 이제 분위기가 반전될 거다. 그래서 연말에는 좀 좋게 보니까 그러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서 좀 포텐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을 지금 잘 골라서 투자를 하면 연말에 좀 그래도 괜찮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조금 요즘 유심히 보는 소부장 관련 회사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제일 좋은 건 제 책을 참고를 하시면 제일 좋긴 한데요. 일단 네. AI 텐베거 투자라는 책에 이제 그 종목을 미국 주식하고 국내 주식하고 이제 중국 주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40개 정도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그 뭐 최근에 그냥 이제 몇 개 기업만, 이건 이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에 제일 그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회사가 이제 두산 테스나라는 회사가 오사시라고 하죠. 이제 그 후공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뭐 그런 회사들,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이 지금 AI 반도체나 그 ASIC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연구개발용 소켓, 테스트 소켓 수요가 이제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비 회사 중에는 그동안 이제 워낙 안 좋았는데 조금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원익 IPS. 원익 IPS가 이제 삼성 이제 테일러 팹이나 이런 쪽에 이제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많이 노출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좀 완전 엄청나게 큰 기업보다는 소부장 관련 회사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냥 계속 그 주도주 기존의 큰 주식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포트 전체를 뭐 중소형주로 가져가는 건 지금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제 뭐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테크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신 주식들이 수익이 많이 나 계실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그러면 이제 그런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되 이제 일부 포트폴리오를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약간 좀 이제 분산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하반기가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반도체 업황 이제 하반기에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업황은 계속 네. 좋아요. 네. 업황은 좋고 그 내년까지도 네. 업황은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AI 쪽은 업황이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B2C 특히나 이제 그 내구 소비재인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나 지금 매크로 이슈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B2B 지금 AI 쪽하고 그 B2C 쪽이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게 지금 AI 같은 경우 빅테크들이 일종의 거의 군비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에서 최고 좋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군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인프라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인프라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일단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약간 그 경기나 이런 어떤 그런 쪽에서 수요 또 변화가 적어요. 근데 이제 B2C 같은 경우 내구 소비자들이고 이제 최종 소비자들이 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많이 사고 경기가 안 좋으면 적게 삽니다. 이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이제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뭐 AI 쪽에 있는 밸류 체인들은 계속해서 뭐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